정책자금 BJ 고추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죠? 이번 겨울 최대 그래도 추위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며칠 전에 비 온 뒤에 갑자기 좀 추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덜 추웠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세탁 전문 크린토피아가 2020년 교복 물려주길 캠페인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크린토피아가 그냥 세탁만 해주는 그런 업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음, 저는 그냥 제 빨래를 전부 그냥 세탁소가 아닌 그냥 세탁기에다가 돌려서 그냥 대충 말려갖고 그러고 입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린토피아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냥 어떤 데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번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벌써 12년째 이렇게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의 교복을 받아서 그거를 세탁을 해서 이렇게 교복을 물려주는 캠페인을 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인 거잖아요. 이거를 어, 이렇게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해왔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업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조금 칭찬 아닌 칭찬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어, 그 뉴스인데요. 벌써 12년 동안 11만여 벌 정도를 무료로 수거하고 세탁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좀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좀 좋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그런 이제 업체들 많이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많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수익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크린토피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용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좀 꼬였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현대자동차 소식입니다. 요 몇 주 좀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기사들을 좀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 관련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요즘에 또 이 전기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좀 새로운 컨텐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 기계적인 물리적인 차가 이제는 전기 모터로 그냥 가는 약간의 가전제품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자동차 역사를 자랑하는 차들이 신생 전기차 업체에 자꾸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세대 교체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 거기에 껴있는 현대가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굉장히 발빠르게 전기차나 이런 전기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막에도 꽤 많은 지분이 있죠. 이번에 뭐 엘리엇하고는 이제 좀 약간 뭐 헤어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현대는 굉장히 전기차라는 이런 전기 시장 부분에 전기 베이클이라고 해야 되죠. 이 시장이 굉장히 그 빠르게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도 이렇게 EV 콘셉트카를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센슈어스 스포트니스
뭐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조금, 사실 그 자동차를 약간 공기역학적으로 만들다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게 되면은 좀 그 독일의 어떤 피사와 같은 모양의 좀 차들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좀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글쎄요, 뭔가 이제 정말 새로운 독특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들의 조금 더 세련미를 갖춘, 조금 더 이렇게 좀 이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찌 됐든 간에 현대에서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시도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는 꽤 괜찮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항상 그 내연기관일 때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만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만 잘 해준다고 한다면, 정말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어떤 브랜드 업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글쎄요, 마크 자체는 솔직히, 뭐, 현대가 그런 냄새를 지울 순 없죠. 뭐, 본인들은 극구 부인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음, 글쎄요, 그거는 그 로고를 만든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사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미국 포드사의 뭐 그라나다라던가 이런 거를 가져와서 조립해서 팔았지만은 이제 슬슬 이제 자가로 현대 내에서 이렇게 무언가 직접적인 차를 만들 때는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건 사실이고, 일본의 어떤 차대라든가 엔진을 가지고 와서 이제 현대의 제조 방식으로 만든 건 사실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일본 차를 따라했다고 했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향이 있었고, 사실 디자인, 특히 포니투 같은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조르, 주지아로라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차용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완전히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 자체는 일본의 기술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독일의 기술들도 많이 차용을 해서, 사실 독일차와 같은 옵션을 가지고 이 정도로 싸게 만든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였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전기차 시장으로 오면서 조금 상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내연기관 때는 그 내연기관이라는 그 기본 베이스 자체를 구축해 놓은 너무나도 그 굵직한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신생 기업들은 그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역사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전기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기 베이클은 우리가 뭐 애플이 어쩌고 삼성이 어쩌고 하지만은, 사실 굉장한 어떤 뭐 좀 새로운 신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시장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테슬라라는 업체도 그런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가 조금은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그냥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글쎄요, 그런 출장 충전 서비스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용을 해보거나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져보진 못해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 다음에 말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페시는 아직 출시라기보다는 일단 제네바 3월에 개막하는 이 제네바 국제 모토쇼에서 일단 공개를 할 예정이라서요. 아마 그때쯤 돼야 조금은 디테일한 뭐 출시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게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콘셉트카를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도 이게 양산화가 되면은 옛날에 그 TV론 같은 조금 어딘가 아쉬운 분명히 모델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이제 현대기아 소식인데요. 그렇죠. 콘셉트카는 말 그대로 우리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정말 어, 막 이쁘게 막 세련되게 정말 막 곡선도 막 화려하게 놓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양산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디자인을 내놓을 수 있는 회사가 사실은 몇 없어요. 그 안에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무리 좀 그런 뭐 매니아층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로 노면 상황에 따라서 그 차고의 높이라든가 뭐 그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가 다 밑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부분을 보강을 하더라도 발생하는 열을 또 빼야 되고 하려면 분명히 지상고가 그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콘셉트카는 그런 부분에선 자유롭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그 무슨 레이싱카처럼 이렇게 낮게 만들어서 굉장히 차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용차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티저를 만들 수 있고 한다라는 게 진짜 자동차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제조사가 실질적으로 몇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 뭐 품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현대가 어떤 거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음, 사실 현대가 리막의 어떤 그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전기차를 만들면서 이번 우버랑도 계약을 하면서 약간 그 드론 개념의 우리가 이제 탈 수 있는 날아다니는 드론 개념의 그 베이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게 좀 자유로워지고 엔진 미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려한 디자인들을 좀 더 특이한 디자인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 날아다니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이 카누라는 회사와 또 그 플랫폼을 공동 개발을 한다고 또 기사가 떴는데 이게 지금 이 카누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전기 스케이트보드 같은 그 굉장히 좀 작은 전기 그 이동 수단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걸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1인용 전기차들에 관한 좀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진 미션이 없어지면 차가 굉장히 크기가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괜찮은 좋은 성능의 1인용 차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뭔가 이제 운송수단에 관련된 이름으로 또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항공 쪽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뭐지? 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중소형 전기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보드 어떤 플랫폼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곳에 굉장히 좋은 성능의 전기 시스템을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그 차에도 그런 작지만 강한 성능의 모터를 장착을 하면
그만큼 공간 활용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인용 차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실용성 있는 베이크를 만들기에 좋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차를 굴리는 모터 자체가 작지가 않고 굉장히 커요. 그런 동력이 전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바퀴를 굴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기어가 정말 엄청난 기어들이 막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분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영상을 봤었는데, 이게 전기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품을 보면 거의 내연차 부품하고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기어들이 맞물리는데 그게 더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만한 전화기를 쓰던 시절과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 당시와 지금의 기술력의 차이가 크듯이 무언가를 좀 더 작고 더 강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런 또 기술을 가진 곳하고 또 협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음, 어, 굉장히 이거는 좀, 음, 이 개발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네네. 우버랑 그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 우버도 굉장히 그 날아가는 택시를 개발을 하고 있고 현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우버의 어떤 그 데이터와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나르는 택시를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선보인 게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그게 얼마나 상용화가 되고 그 기술을 얼마나 쓸지, 그리고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법이 좀 까다롭잖아요. 아무래도 그 군사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항공 지도도 굉장히 그 못 보는, 안 되는 곳, 드론도 그 금지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만 된다 그러면은 못할 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건 여담인데요. 이렇게 어제나 그제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 차가 많은 도로는 눈이 잘 쌓이지 않지만 눈이 잘 녹잖아요. 그 이유는 차가 많이 지나다니면서도 있지만은 엔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의 그 엔진을 식히는 냉각수 온도도 거의 100도 가량이 되고 엔진은 그보다 더 뜨겁죠. 엔진 오일도 한 뭐 100도에서 120도 정도의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들이 달리면서 눈을 다 녹여요. 그래서 차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래도 눈이 이렇게 잘 녹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그런 열이 그만큼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를 좀 해결하지 못하면은 과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음, 그 부분을 어떻게 뭐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 지식 수준에서는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닛산 전기차 콘셉트, 그렇죠. 사실 기술력이죠. 기술력. 콘셉트가 양산화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는 기술력인데, 현대도 분명히 그 정도 기술력이 있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정말 저렇게 나올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GV80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들이 그 콘셉트카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양산화가 된 거 보면은 많이 변화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음, 조금 기대했던 거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이언소스라는 업체에서 모바일 게임 산업 트렌드 주요 5가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무언가 했더니 이렇게 있는데요. 뭐 첫 번째 5G는 계속해서 클라우드 게임의 성장 동력 될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이제 LTE에서 5G, 그리고 LTE망을 통한 5G가 아닌 순 5G를 이제 SK에서도 부산에서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하고 하면서
그 순 5G가 정말로 나온다 그러면은 실제 지금 게임도 패키지 형태에서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 이제 발전을 하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 게임은 클라우드 서버에 있고 나는 그 게임에 그냥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는,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컴퓨터에 그 게임을 깔지 않아도 그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모바일도 그렇게 진화를 하는 거죠. 모바일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바일은, 이렇게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접속을 하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음, 이제 5G가 본격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산업도 그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바일 그 저장 용량의 혁신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점점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용량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뭐 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게임 접속을 못하는 시간이 많은데 아마 그런 시간이 현격하게 줄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서버 자체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제공을 하는 형태라서 굳이 내 모바일에 그 파일을 받아서 깔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의 분야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좀 패키지가 무료 게임들이 많죠. 뭐 그 뭐 돈을 지불할 만큼의 게임이 옛날보다는 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 하드코어 게임 유저라고 아시죠? 거의 뭐 헤비 유저. 뭐 지금도 막 월 막 100만 원 이상씩 뭐 리니지 2M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서비스를 접속을 해서 그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하시잖아요. 게임 머니라는 거를. 그거를 그런 분들은 사실 월정액 서비스 지불을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어이 뭐 어때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뭐 그 뭐지 뭐 사다리 타기 게임, 뭐 점프하기 게임 이런 게임들은 사실 그거를 굳이 월정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쿠키런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 사천성 이런 거는 굳이 내가 월정액을 지불하면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음. 그리고 이런 지금 스크린샷에서 배그가 있지만은 그 뭐 리니지라든가 뭐 검은 사막 이런 류의 이제 RPG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게임들조차도 자동 사냥이라고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캐릭터 알아서 그냥 사냥도 하고 뭐 아이템 뭐 먹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런 아이템이 꽉 차면 막 비우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유저는 사실 거의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 게임을 보는데 그럼에도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옛날 과거 막 학생 때처럼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대형 RPG라든가 그런 게임들은 시간을 내가 들이는 만큼 계속 캐릭터가 성장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이렇게 좀 그 현실과 좀 괴리가 좀 많을 때가 많아요. 근데 뭐 사냥이라든가 이런 걸 자동으로 하게 돼 버리면은 그런 게 좀 줄어들고 생각날 때 접속을 하면 애가 어느 정도 뭐 레벨이 올라 있다든가 아이템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럼 뭐 그걸로 잠깐 정리하고 게임 잠깐 진행하고 퀘스트하고 다시 끄면은 알아서 또 하니까 굉장히 그런 방대한 역량의 게임도 캐주얼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캐주얼한 진짜 이런 하이퍼 캐주얼은 이제는 뭐 그냥 하나의 장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촬영이 있어서 촬영을 나갈 때 짬짬이 나는 시간들에 잠깐 하고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끄고 해야 되는데 이걸 게임들이 너무 손이 많이 가면은 되게 아쉽거든요. 게임하다가 갑자기 뭐
감독님이 불러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가기도 뭐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라는 거는, 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게임을 하게끔 만드는 게 하기 위해서 더 캐주얼하게 막 이렇게 만들다 보니 정말 이제 하이퍼 캐주얼이라는 장르가 이제는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정말 그 손 안 대고 하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RPG인데 그 게임 제목 자체가 이미 방치형 게임이라 그래요. 방치형 게임. 그냥 내가 다운받아서 캐릭터만 만들어 놓고 던전으로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던전 돌아요. 그냥 가만히 그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의 저는 하이퍼 캐주얼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유료 결제가 아니면은 대부분 다 광고 수익이겠죠. 어떤 게임은 판을 깰 때마다 광고가 나오고 되게 짜증나는 게임들이 많아요. 특히 뭐 이렇게 공중에 뭐 동그라미 세모가 있는데 시작을 하면 툭 떨어져요. 그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걔네들이 안 떨어지게 만드는 막 그런 굉장히 진짜 캐주얼한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들은 뭐만 광고 뜨고 뭐만 하려고 하면 광고 뜨고 되게 정말 좀 귀찮은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너무 귀찮게 하는 이유는 하나죠. 돈 주고 사라. 돈 주고 사면 광고 없애줄게. 뭐 하는 게임들이겠지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이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게임도 점차 이제 옛날에 막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갖고 만드는 이제 게임들은 정말 모바일에서는 점점 더 찾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좀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헤비한 게임도 그런 매니아층을 위해서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CPU랑 램만 받쳐준다 그러면 PC나 모바일이나 그런 어떤 갭이 없이 정말 PC에서 즐기다가 외출을 할 때 바로 그냥 모바일로 접속을 하면 그 퀄리티 그대로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뭐 게임쇼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연을 많이 하는 영상들을 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트렌드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게임 시장이 좀 발전을 하고 이런 게임에 대한 좀 더 전폭적인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도 세계에서 한국 게이머만 만나면은 막 벌벌 떤다는데 외국 게이머들이 그런 게임 시장을 어, 뭐 더 발전시키지 못해도 죽이는 그런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실 지난주였죠. 한 주가 지나갖고 이제서야 공개를 하는데 밸런타인데이 금지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 밸런타인데이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태형이 아직 있는 나라에서는 뭐 태형을 굉장히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선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법까지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이 첫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곳입니다.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밸런타인데이는
이교도의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래서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시행을 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형 1000대 어마어마하죠. 태형 1000대면은 엉덩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정말 태형이 사람이 거의 뭐 죽지 않을 만큼 때리잖아요. 아 진짜 엉덩이가 나만 알까요? 이거 100대만 때려도 진짜 엉덩이 피부가 벗겨질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은 이란입니다. 주로 이제 약간 이슬람 국가, 뭐 중동 지역, 뭐 이쪽에서 많이 이런 금지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란에서도 이슬람 문화에 반하는 문화 행동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기념품 및 모든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보단 낫습니다. 상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초콜릿이나 카드까지는 판매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란이 조금 더, 좀, 융통성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초콜릿 정도는 너 먹어 하고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아유, 이놈의 발렌타인데이. 개인적으로 없어졌으면 하는데, 너무 슬픕니다. 초콜릿을 받아본 역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저는, 러시아? 굉장히 좀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러시아 전체라기보다는 이 벨고로드주라는 곳에서 이거를 이제 상업적인 날, 우리가 빼빼로데이를 굉장히 상업적인 날이라고 막 하잖아요. 특히 이 시국에 롯데가 만든 거는 안 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막 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예 이 주에서는 그냥 상업적인 날로 인식을 해서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치 없는 날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인데 왠지 이 단어가요, 옛날 우리 한 70년대에, 그런 노래 같은 거 금지 같은 거 많이 했죠. 누구 없어 그러면은 뭐 없냐고, 뭐 금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음악을 굉장히 풍기문란하다, 뭐 이런 거. 좀 그런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음, 그렇다고 뭐 현혹이 안 될까요? 현혹을 안 시킨다고 현혹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러시아에서도 이거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 파키스탄, 그 다음은 이제 파키스탄인데, 뭐 자국 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는 퇴폐적이고 타락한 문화라는 이유로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밸런타인데이가 그쵸? 이 파키스탄이라는 곳은 그냥 어떤 뭐 사랑 고백을 하고 뭐 초콜릿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닌 좀 더 굉장히 좀 풍기문란한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타락했다고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상술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이날을 조용히 넘어가 달라 이러고 당부를 했고 카드나 선물을 판매하는 모든 상점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뭐 특별한 그런 벌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지 마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으니 굳이 뭐 무리해서 이거를 할 것까지는 없겠죠. 다음은 북한입니다. 북한. 예, 북한.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문화, 자본주의는 안 돼! 좀 이런 사회주의 북한에 반역하는 행위. 이건 이해가 갑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분명한 자본주의적인
날이죠.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왜냐면은 사실 초콜릿만 주면 다행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초콜릿 속에 뭐라도 그 노란 뭐 이렇게 지폐 하나라도 같이 넣어놔야 인형 안에 뭐 딱딱한 뭐 이렇게 반짝이는 뭔가라도 넣어놔야 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런 음, 왠지 이렇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고개가 약간 끄덕여졌습니다. 뭐 금지령이 풀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웃긴 게 그래요. 태형 1000대를 주겠다는 사우디 얘기예요. 그 종교 경찰까지 나서서 밸런타인데이를 단속하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온건 이슬람 해갖고 새로운 사우디를 만들겠다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선언으로 밸런타인데이를 챙기는 젊은이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웃기죠, 이게. 이게 너무 처벌이 세서 그랬던 걸까요? 그래서 이런 반발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이거는 그런 거죠. 옛날 개그처럼 이거는 금지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어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렇게 엄격한 태형 천대의 어떤 벌을 지정해 놓고서는 왕세자가 야 그래도 우리 할 건 하자 뭐 우리 이거 갖고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참 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이거를 솔직히 지난주에 제가 딱 했어야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한 주가 지나서, 제가 이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이거를 보게 돼서 조금, 굉장히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음, 배송료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거의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배송료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2,500원 아니면 3,000원. 뭐 도서상간 지역은 3,000원보다 좀 더 비싸겠지만 보통 조금 지형이 험난하다 그러면 3,000원, 대부분의 곳은 2,500원. 그리고 때에 따라 무료 배송을 하는 곳이 분명히 있죠. 그게 내가 구입하려는 가격에 변동을 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외 물건들을 구매를 하다 보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요즘에 뭐 중국 뭐 알리바바 뭐 지크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을 보면은 사실 되게 조그마한 물건인데 그거를 굉장히 싸게 팔아요. 싸게 파는데 1,100원 이래갖고 왜 이렇게 싸 하고 들어가면 배송료가 5,000원 막 이래요. 어디는 5,000원짜리라서 5,000원짜리를 들어갔더니 배송료 무료 이런 게 나오죠. 그런 거에 대한 건데요. 17,500원짜리를 배송비 2,500원을 합하면 2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2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 다른 업체에서는 이거를 2만 원 쓰고 무료 배송. 그러면 혹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뭔지는 알면서도 혹하는 거예요. 무료 배송? 배송비가 안 드네? 근데 이거보다 더한 업체는 완전히 이 가격을 무료라고 그냥 땅 박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배송비가 2만 원. 이런 맞아요. 묶음 배송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차가 어쨌든 미국산이기 때문에 차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베이에서 주문을 해야 돼요. 부품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수급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베이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범퍼를 바꿔보려고 범퍼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 범퍼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범퍼가 왜 이렇게 싸? 부피가 좀 있잖아요. 대신 범퍼는 부피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얼마 안 하겠지라는 생각에 그거를 계산을 하려고 딱 봤는데 배송료가 그게 그때 당시로 85만 원이었습니다. 배송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관세 붙고 뭐 붙으면 100만 원인 거예요. 미국에서 10만 원에 범퍼를 샀는데
배송되는 게 90만 원인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 범퍼를 뭐 한 뭐 4, 50만 원짜리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배송료가 역시나 한 3, 4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는 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참 이런 배송료 장난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직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해외 직구라는 걸 알아서 하시는 분들은 이 배송료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이제 모바일 앱에서도 잘 보시면은 그 배송료가 잘 안 적혀 있어요. 그거를 상세 보기를 딱 눌러가지고 배송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지 괜히 가격 싸다고 샀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볼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도 올렸고 그리고 굉장히 공감도 많이 가고 재밌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아, 원 플러스 원에 4만 원 받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정말. 어떻게든 내 물건이 싸다는 걸 하기 위해서 배송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업체들. 없어져야 하긴 하지만, 뭐, 물리적으로 다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조금 더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죠. 추천 클라우드 펀딩. 항상 고추장이 돈 안 받고 광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비 오는 날이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이 우산인데요.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산은 이런 모양에서 그냥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돌아다닐 때 그 젖은 면이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접어서 바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우산을 피면은 그 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많이 겪죠. 근데 이 우산은 접으면 이 안쪽에 있는 천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 노란 천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요런 형태로 접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안쪽 면이기 때문에 물이 젖지를 않고 이 젖은 노란 부분만 안쪽에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관이나 이동이 편하겠죠. 그런 개념에서 나온 우산인데 이제 이 하면서도 이렇게 철제를 쓰지 않아서 뭐 이렇게 번개가 치더라도 감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자랑을 했습니다. 아유, 이거 뭐지 이게? 이게 폭탄이 떨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우산살을 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이 겉천, 안천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두께도 굉장히 있어서 방수도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접고 할 때 이제 이 안에 공기압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안쪽 천에 굉장히 얇은 구멍으로 거의 나노 구멍으로 이 공기가 순환이 잘 되게 해서 접고 피는데 문제가 없이 했고 나름 이런 버튼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 크기도 굉장히 폈을 때 그래도 한 1.2m 정도 되니까 우산이 작은 우산은 아니고요. 이렇게 접어서 바로 이렇게 집에다가 넣어도 이 집이 젖지를 않겠죠. 사실 일반적인 우산에 이렇게 어깨끈 있는 그 집이 줘도요. 비가 오고 비가 맞고 우산을 딱 접으면 여기가 다 젖어 있어서 그걸 집어넣으면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냥 말랐을 때 집어넣고 피고 나면 우산 그 손잡이에다 이렇게 그냥 묶어서 대충 쓰긴 하는데 그나마 이 우산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 굉장히 프리한 우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우산을 한번 알아보고 살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가격이 되게 비쌌거든요. 거의 한 3, 4만 원 돈이어갖고 솔직히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22,000원이고 칼라도 한 11종?
열한종이니까 내 취향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우산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게 펀딩이 되고 구매가 되고 해서 또 물건이 배송이 된다 그러면 또 한번 여기 갖고 와서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우산이요, 이렇게. 저는 솔직히 요즘에는 그냥 뭐, 다이소나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파는 3,000원짜리 비닐 우산을 선호합니다. 잃어버려도 뭐 아쉽지도 않고, 망가져도 아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비닐 우산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막 올 때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 보이니까 답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비닐 우산을 좀 선호를 하긴 하는데 자동차에 이런 거 하나쯤 놔두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말 정말 별거 아닌 별거 아니지만 사실상 하나쯤은 있으면 좋은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문콕 방지 어, 그 뭐야 문콕 방지 제품인데요. 그냥 반디콕이라 그래가지고 기능은 뭐 별거 없습니다. 밤에 야광이 됩니다. 이게 야광 소재라서 밤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뭐 형광등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래도 내 문의 위치나 이런 폭을 잘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기능인데요. 사실 그렇죠. 이게 많은 이 문콕 방지 품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 그닥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었는데요. 저는 이 야광 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야광이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도 8,800원이면 그렇게 뭐 아주 비싼 건 아닌데 솔직히 이게 이건 원래 차를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거는 차를 출고할 때 이렇게 차끼리 이렇게 붙지 말라고 해놓는 건데, 언제부턴가 이게 뭐 인싸템이 돼가지고, 일부러 이런 걸 사다가 붙이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야광이라도 있는 이런 제품을 쓰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펀딩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펀딩해서 하나 드리. 아, 그리고 다음은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아이템입니다. 제가 초보 운전일 때 굉장히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인데요. 작죠. 작은데 이게 뭐냐면은 차의 대시보드에 이렇게 딱 이 물건을 붙여놓으면 그 녹색으로 이렇게 점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나갑니다. 그럼 이 녹색 점이 자동차의 가운데를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폭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이 하얀색 이 차선 가운데 녹색 점이 딱 찍히는 거죠. 그럼 운전을 할 때 이 녹색 점을 가운데에만 위치시키고 운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차폭에 대해서 감이 없으신 분들도 가운데를 찾아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톨게이트나 굉장히 좁은 데를 가야 될 때 차폭의 개념이 없으신 초보 운전자분들은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다가도 결국 뭐 사이드미러라도 한번 툭 치고 가게 되고 이거 뭐 본 사람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눈치 보다가 뭐 쪽지라도 하나 써놓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 어쨌든 굉장히 작고 슬림한 요거를 대시보드에 붙이고 운전을 하면 굉장히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시거잭 이런 걸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그 수은전지 아시죠? 그 동그랗고 네모나고, 아니 그 동그랗고 넓적한 거. 우리 옛날 그 시계 건전지라고 하던 그 얇은 그 동그란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에 두 개 들어있는 걸 파는데요. 1,000원이면은 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또 수은전지를 쓰니까 굉장히 오래 가니까, 그런 용도로 하고, 사용법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오른 눈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그거를 맞춰놓고, 그대로 앞에 가져가서 대시보드에 딱 얹어만 놓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고 하고, 옆에 뭐 이렇게 돌기형으로 버튼이 있어서, 뭐 굳이 찾지 않아도 이렇게 손만 뻗어서 껐다 켰다가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끔은 이런 걸 하나 나도 달아놔야 되나? 라는 생각이, 요즘 운전할 때 솔직히 좀 굉장히 좀 험난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너 구간에서 차들이 막 안쪽으로 막 밀고 들어오듯이 막 하는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이 있으면 하나씩 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네요. 음. 이거 가격은 지금 현재는 16,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데요. 기능 부분이나 어떤 초보 운전자를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해도 이게 굉장히 밝게 빛이 나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고 하고요. 어쨌든 6일 남았으면은 오늘 기준으로 한 뭐 일주일도 안 남은 거죠.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와디즈에 들어가셔서 한번 펀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거요, 예. 이거 프로젝터 포인트 겸용으로도 저는 쓸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이 부분을 그 뭐지 찍찍이 테이프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건전지도 갈아야 되니까 이걸 3M 테이프로 붙여놓게 되면은 띄었다 붙였다가 힘들잖아요. 그 3M 테이프로 붙였다라는 건 뭐냐면은 언제든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프리젠테이션이 있을 때 뜯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크기도 한 이 정도? 요 정도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여기 뭐 다시 보는 거지만, 접근성, 직관성.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좀 그런 단점은 있죠. 그 동그란 거 들고 여기 가요, 여기 가요 이러면 없어 보이긴 하죠. 정말. 하지만 좀 뭔가 인싸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써보시는 것도 이게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라 차에 이렇게 딱 해갖고 차선 이렇게 가운데 딱 찍어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하면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길어졌네요. 네,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아직까지 뭐 코로나 한 며칠 확진자가 없다가 또 갑자기 또 확진자가 생겨나는 뉴스들을 접하는데 항상 뭐 마지막까지 메르스나 이런 것 때처럼 마지막까지 항상 그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방송 봐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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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별풍당당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